초점 탐색 질문. 그 뭐든 하려고 해서와 할 수 있었어와 했어야 했어. 들은 창피한 듯 달아나 했어. 로부터 몸을 숨겼다. 쇠일 실버스타인, 아동 문학가. 1885년 6월 23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컬리 상업전문대학의 학생들 앞에 섰다. 사업적으로 최전성기였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었다. 훗날 카네기는 존 록펠러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 된다.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 연설에서 카네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저기, 또 여기, 저기 불필요한 많은 곳에 투자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을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고 말이지요.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시기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인나라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초점 탐색 질문, 포커싱 퀘스천이 필요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카네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때 또 한 번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두 명의 위인들이 자신의 조언을 비밀로 지칭했다는 것을 눈치챘는가? 모두가 아는 뻔한 사실이라도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이 들어가면 비밀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알고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엉뚱한 곳으로 발을 내디디면 본래 가고 싶었던 곳에서 훨씬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초점 탐색 질문은 다인이 내딛게 될 한 걸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냈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훌륭한 질문은 분명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네 유치원부터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한 작가 낸시 윌러드의 말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질문의 힘을 경험했다. 당시에 어떤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시를 아끼고 늘 지니고 다니다. 여기서 잠깐 그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임금, 마이 웨이지, 제시 리텐하우스. 1페니를 두고 삶과 흥정을 벌였다. 삶은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얼마 없는 돈을 세어보며 매일 저녁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다. 삶은 그저 고용주일 뿐이라.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줄 뿐이다. 하지만 일단 받을 돈을 정해놓고 나면 힘들어도 할 일은 해내야 한다. 나는 보잘것없는 임시직일 뿐이었다. 알게 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마지막 두 구절은 되풀이에 읽을 가치가 있다. 삶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든 삶은 기꺼이 내주게 되어 있거늘 삶은 곧 질문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이 곧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순간이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대부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명확한 시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위한 특별한 접근법이다. 누구 하나 내게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세상에서 이 질문은 남다른 성과로 이어질 특별한 해답을 찾는 간단한 공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초점 탐색 질문은 너무나 간단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강력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빅픽처 질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물을 겨냥해야 하는가? 말고도 작은 초점, 스몰 포커스, 질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을 위한 지도인 동시에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나침반이기도 한 것이다. 위대한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올 뿐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므로써 선택과 행동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최고의 의사결정을 말이다. 실행 가능한 것 따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최고의 날, 달, 해, 혹은 커리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올바른 과업을 먼저 완수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기술,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행동은 초점 탐색 질문의 힘을 받아 이전에 완성된 일 위에 또 다른 완성된 일을 쌓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도미노가 세워지는 것이다. 질문의 구조. 초점 탐색 질문은 다음에 세 파트로 나뉜다. 1.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2. 그 일을 함으로써.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각각의 파트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파트 1.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파트 1에서는 초점을 맞춘 행동에 불을 지핀다.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를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은 당신이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둘이나 그 이상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만을 받아들여야 함을 상기시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제시하는 명령문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해야 하는 이나 할 생각이 있는 등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생각은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물은 언제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나온다. 파트 2. 그 일을 함으로써. 파트 2에서는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것을 함으로써는 이 단 하나의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트 3.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궁극 이응의 지렛대와 같다.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올바른 일을 해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경주마처럼 옆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인생에서 복잡한 다른 것들을 싹 정리하라.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일들을 피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커진다. 초점 탐색 질문은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서 그것을 넘어뜨릴 때까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일단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린다면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도미노나 혹은 이미 쓰러져 있는 긴 도미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 원심. 핵심 개념. 1.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훌륭한 답을 찾도록 고안된 훌륭한 질문이다. 당신의 커리어, 사업 혹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첫 번째 도미노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초점 탐색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큰 그림은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하고 작은 초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찾는 데 필요하다. 3.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전략적 나침반과 같다. 또한 무엇을 완전히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은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매일 하는 활동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해야 할 일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초점 질문은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돕는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욕구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